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의회 권력을 가졌을 때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죠. 절대 다수의 의석으로 설익은 입법들을 남발했고 결국 4.7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대선 지선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율이 저조한 게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만 같았지만 이 또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도를 넘는 모습이 여럿 표출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 한동훈 장관의 탄핵, 이재명을 지나치게 감싸고 도는 행태에 이어 급기야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민노총 불법 시위를 민주당이 사실상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상세히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두세 달 전 대선에서 이긴 쪽이 어디인지 혼동스러울 정도입니다. 좌파 정권 10년, 우파 정권 10년, 이른바 10년 법칙이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깨지고 민주당은 정권을 빼앗겼지만 이들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자숙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세는 더 등등해졌고 어떨 때 보면 민주당이 여당 같고 국민의힘이 야당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오늘날까지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는 도저히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검수완박을 밀어붙였고요.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었던 한동훈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질 삼기도 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당초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자신들이 맡겠다고 땡깡을 부리기도 했지요. 이처럼 민주당은 내각, 사법기구,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3권을 모두 자기들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초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 이게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수사해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탄핵론까지 꺼내들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백신 수급 관리, 통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치감사, 코드감사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7만 8천 원 사건 등으로 호도하는 민주당 특유의 내로남불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또 있는데요. 어제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1주택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안이라며 반대를 선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국민들 많으신데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고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이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후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하이트 진로 사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화물차 기사들이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이른바 하이트 진로 사태가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이들의 불법 파업을 독려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22일엔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23일엔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24일엔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옥상에서 불법 점거 농성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사측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언론과 통화한 노동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하이트 진로 측에 국감에서 증인 출석 등 정치 이슈화하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당 차원에서 기업을 압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들 의원들이 노조 측에 강경하게 가면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사실도 전해졌고요. 반대로 사측에는 노조 측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하이트 진로 사태,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70일 넘게 하이트 진로 제품 출자를 방해하던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이트 진로 서울 강남 본사에 난입했고 건물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해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민노총 조합원들은 단순히 농성만 하는 게 아니라 신호 등 인화 물질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들고 올라왔으니까 경찰이 진입하면 일을 벌이겠다는 일종의 협박이겠죠. 현재 이들이 점거한 하이트 진로 본사에는 25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건물 전체를 봉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은 매일 아침 회사로 출근해야 합니다. 즉 언제든 민노총의 돌발 행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곳을 찾아 강경하게 하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불법 시위를 독려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사측에겐 노조 측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세비 주는 게 아닐 텐데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노총의 이러한 불법 파업과 행위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있어 왔습니다. 민노총이 절대 지지를 받고 탄생했던 문 정권은 민노총의 잦은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에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았고 때문에 기업이 몰려있는 서울, 종로, 여의도, 강남에는 민노총의 파업 현수막으로 뒤덮였습니다. 또 시위 확성기로 직원들은 물론 해당 건물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도 있었죠. 이처럼 강성노조는 문재인 정권의 사실상의 비호 아래 법치 훼손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노조원의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역할 대신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구호를 외치며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법 시위 현장을 찾아가 강경하게 가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법과 때법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모를 자신감, 역시 더불어민주당답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